오늘 신문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있어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나온 책이네요. 심스포드 2014년에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는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점 갔다가 이 책을 얘기한 점원 직원 때문에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5.18이 관련된 것처럼 나무위키에는 뜨네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소설입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책은 24년도에 재출판된 책입니다. 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99페이지 부근인 이 책의 페이지인 135쪽 전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왜곡이고 아니고 간에 이 책은 소설입니다. 눈송이들 암전 뒤 서서히 무대가 밝아진다. 큰 키에 깡마른 30대 여자가 거친 재질의 흰 모명 치마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서 있다. 여자가 말없이 고개를 돌려 무대 왼편을 보자 검은 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남자가 등신대에 해골을 얻고 중앙을 향해 다가온다. 허공을 미끄러지듯 천천히 맨발을 움직인다. 다시 말없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 무대 오른편을 본다. 이번에는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등신대에 해골을 얻고 중앙을 향해 걸어온다. 두 남자는 느리게 돌린 필름처럼 양쪽에서 공을 미끄러져와 마치 서로를 보지 못한 듯 중앙에서 엇갈려 반대편으로 각각 나아간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첫 공연이어서인지 앞쪽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극이나 언론 관계자들로 보인다. 편집장과 함께 자리를 찾아 앉기 전 그녀가 좌석 뒤편을 돌아봤을 때 사복 강사로 짐작된 남자들이 서너 흩어져 앉아 있었다. 서 선생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검열과에 삭제한 대사들이 배우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저 사내들은 일어설까, 날렵하게 무대로 올라가 배우들을 덮칠까, 학생 식당에서 카레를 먹던 남자에게 의자를 휘둘렀던 것처럼 7차례 목이 뒤로 꺾이도록 그녀의 뺨을 쳤던 것처럼 조명실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작진은 어떻게 될까? 서 선생은 체포되거나 수배되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될까? 꿈속처럼 느린 걸음으로 남자들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여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아니, 말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아니, 여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고 있을 뿐인데 그 입술의 모양을 그녀는 또렷이 읽을 수 있다. 서 선생이 원고지에 펜으로 쓴 희곡을 그녀가 직접 입력해 3교까지 봤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등을 보이며 뒤돌아선다. 동시에 객석 가운데의 긴 통로에서 조명이 떨어진다. 누덕누덕 기운 삼배옷을 걸친 건장한 체력의 남자가 통로 끝에 서 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가 무대를 향해 걸어온다. 표정과 동작이 조연했던 좀 전의 남자들과 달리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두 팔이 힘껏 허공으로 뻗어 올라온다. 목마른 물고기처럼 그의 입술이 달싹인다. 음성이 높아져야 할 부분에서 신음처럼 끽끽 소리가 난다. 그 입술 모양도 그녀는 읽는다. 어이 돌아오소.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돌아오소. 최초의 당혹한 웅성거림이 객석을 쓸고 지나간 뒤 이제 관객들은 무서운 침묵과 집중력으로 배우들의 입술을 응시하고 있다. 통로를 밝히던 조명이 어두워진다. 무대 중앙의 여자가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여전히 소리 없이 조혼하며 걸어오는 남자를 침착하게 응시한다. 입술을 열어 달싹인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헛바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듯한 허공을 향해 끽끽 소리를 내며 여자가 입술을 움직이는 사이에 담배 옷의 남자가 무대에 올라선다.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여자의 어깨를 스쳐 지나간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다시 객석 사이로 쏟아져 내려온다. 앞쪽 좌석에서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12살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어느새 통로 가운데 서 있다. 하얀 반소매 체육복 상하의 흰 운동화를 신고 조그마한 해골에 머리를 추운 듯 가슴이 끌어안고 있다. 소년이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네발 짐승들처럼 허리를 90도로 구부린 배우들의 무리가 어두운 통로 뒤편에 나타나 뒤를 따른다. 남녀가 섞인 19명의 무리는 검은 칼을 괴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린 채 행진한다. 쉴 새 없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끼익극 신음을 내며 채머리를 떤다.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며 멈칫거리는 소년을 앞질러 그들이 먼저 무대를 앞 계단에 다다른다.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입술이 자신도 모르게 달싹인다. 배우들을 흉내내듯 목구멍을 쓰지 않고 부른다. 동호야. 행렬 끝에 있는 젊은 남자가 수그린 몸을 돌려 소년에게서 해골머리를 빼앗아든다. 늘어뜨려진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 해골이 행렬의 맨 앞에 기역자로 허리를 구부린 노파에게서 멈춘다. 반백의 긴 머리를 풀어내인 노파는 해골을 보듬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 중앙에 있던 흰옷 입은 여자와 삼배옷의 남자가 순순히 길을 터준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노파뿐이다. 그 걸음이 너무나 느리고 고요해 한 관객의 기침소리가 아득히 바깥 세계의 것처럼 들린다.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이다. 순식간에 소년은 무대로 뛰어올라가 노파의 굽은 등허리에 바싹 몸을 붙인다. 업힌 어린이처럼 홀령처럼 살금살금 뒤로 따른다. 동호야. 그녀는 아래 입술 안쪽을 악문다. 색색의 만장들이 일제히 무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무대 아래 네발 짐승처럼 모여있던 배우들이 벼랑간 꼿꼿이 허리를 편다. 노파가 걸음을 멈춘다. 업힌 아이처럼 바싹 붙어 걷던 소년이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 얼굴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그녀는 눈을 감는다. 너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나의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너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되어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이 책을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입니다. 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유도 모르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노벨상 수상 기사가 나오니까 좀 괘씸한 마음에 빗살을 그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썼다고는 하네요. 영문도 모르게 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날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찢었습니다. 매경해 놨어요, 기사가. 제가 서울예술대학을 다닐 때 소설 수업을 듣긴 했습니다. 한강이 하는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하루 교체 수업으로 하루 들어갔던 적은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같지는 않습니다. 노벨상 탔다고 해서
좌파질에서 밈 끌어서 돈 버는 사람들, 예. 밈이 필요한 돈벌이로 밈이 필요한 사람들 내게 오지 마세요.